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읽어봅시다. 가끔씩 비 오는 날.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1cm쯤 나오게 박힌 쇠못입니다. 무엇인가 걸기 위하여 박은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있는 방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주인공이 지금 나오는 곳은 먼저 어디일까요?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 속에 있다고 했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있는 방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참 좋군요. 자,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네 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책상이 1개, 서랍 2개가 달린 1인용 침대가 1개, 기다란 널빤지 여러 장, 그리고 무엇이 들었는지 꽤 무거워 보이는 종이 상자가 30개쯤 있었습니다. 무엇하는 사람일까? 2개의 창문 사이 기둥에 박혀있는 그림이 걸렸던 못이 말하였습니다. 자, 밑에 네 줄은 여러분이 다시 소리 내어서 선생님과 번갈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어보셨나요? 자, 새 주인 아저씨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죠? 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죠? 아저씨 방에 쓸모있는 못들은 무엇인가요? 네, 자, 좀 더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쇠못이면서도 시계를 거는 못이나 그림을 거는 못은 나를 아주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뽑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세요. 누구인가 무엇에 쓰려고 박았을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구인가 나를 쓸모있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 사람은 방 가운데에 서서 방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쪽 2번째 창문 아래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창문, 바로 내 앞쪽에 책상을 놓았습니다. 나는 책상이 놓인 곳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못이 하나 있구나. 책상이 조금 더 컸더라면 이 못이 걸리적거릴 뻔했는데 다행이다. 주인 아저씨는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에이, 아깝다. 책상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 쓸모없는 못을 빼버리든지 박아넣든지 했을 텐데 쓸모있는 못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북쪽과 동쪽의 두 벽에는 벽돌과 널빤지로 책장이 만들어지고 책들이 가득 꽂혔습니다. 자, 쓸모있는 못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쓸모가 없으니 빼버리거나 또는 박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새 주인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나에 대해서 하고 있을까요? 네. 자, 짐이 다 정리되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계를 거는 못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아저씨는 작은 상자에서 뻐꾸기 시계를 꺼내 못에 걸었습니다. 뻐꾸가 새 집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너를 볼 수 있게 여기에 걸어야겠구나. 아저씨는 나무로 만든 세모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시계를 걸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시계 속의 뻐꾸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줄을 그어주는 이유는 지금 이 길이가 굉장히 긴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모를 수가 있어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줄을 그어봅니다. 목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시계를 거는 못이 으스댈 만하였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책상에 앉으면 나는 아주 가까이 아저씨 곁에 있게 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는 누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습니다. 아저씨는 낮에는 어디인가에 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씁니다. 자, 새 아저씨는 지금 직업이 뭘까요? 자, 아저씨는 때로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자기가 쓴 글을 읽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저씨는 밖에서 돌아올 때면 무엇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돈을 주고 새로 산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인가 주워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새 아저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버려진 식물이나 물건들을 아끼는 사람인 것 같죠? 자, 가방에서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기도 하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도 가지고 옵니다. 이가 빠진 접시나 금이 간 오지 화분도, 자, 오지라는 것은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윤이 나도록 하는 재물을 입혀 구운 그릇이라고 돼 있죠. 자, 아저씨는 그런 것들을 손봐서 다 쓸모있게 만드는데, 야,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다. 시인이 가지면 그것이 모두 그림이 되는군 그래. 하고 언제인가 이 방에 놀러온 아저씨의 친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저씨의 직업은 여러분 짐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는 아주 신기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묘목을 심는 검은색 비닐 화분에 심어진 화초입니다. 어디에다가 얹어놓거나 걸어야 하는 아래로 잎이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거실에서나 또는 실내에 이렇게 키우는 식물들이 이런 식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잎이 마치 날개비 꽃잎 같습니다. 자, 날개비 꽃잎은 여러분이 한 번씩 들판에 또는 길 옆에 피어 있는 이렇게 꽃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 내가 잘 길러야지. 아저씨는 전깃줄 두 가닥을 이리저리 꼬아서 화분이 들어간 자리에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화분이 들어갈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물을 듬뿍 주고 책꽂이 끝에 못을 새로 하나 박아 거기 걸었습니다. 나는 그 화초가 내 몸에 걸렸으면 하였습니다. 자,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네. 그러나 화초는 아래로 두 뼘이나 늘어나는 데다 나에게 걸면 아저씨가 앉는 의자에 걸려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밤새 갇혀 뭉근해진 공기들이 재빨리 창밖으로 도망치고 밖에 있던 공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저씨는 뻐꾸가 그리고 우리 모두야. 난 이 화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잘 크기를 바란단다. 오늘부터 얘는 초록이야. 초록아 잘 자라거라. 너는 우리 모두의 식구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매일 아침 초록이에게 물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싱싱해지고 잘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 사이 초록이는 처음 왔을 때에 배가 되어 자라났습니다. 새로 마디가 생겨나고 잎이 쑥쑥 뻗어나가 아주 보기 좋게 늘어졌습니다. 꽃은 안 피지만 녹색 팔처럼 보기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인 아저씨가 정말 참 식물을 좋아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내가 잊을 수 없는 어느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그칠 듯 하다가 또 부슬부슬 내립니다. 아저씨는 비 오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그렇지 참 그렇고 말고 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빨간색 끈을 찾아내었습니다. 아저씨는 초록이를 창턱에 놓고 잎이 창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초록이가 담겨있는 바구니 손잡이에 끈 한쪽을 메고는 한쪽 끝을 동그랗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매듭을 내 머리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머리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초록이는 나에게 걸려서 창밖에 매달려 그날 하루 종일 비를 맞았습니다. 뻐꾸기도 다른 못들도 나를 보았습니다. 자, 뻐꾸기나 다른 못들은 나를 쓸모없는 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기뻐하는 초록이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가 끈을 따라 내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행복으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자, 내가 왜 이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초록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쓸모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가끔씩 비 오는 날 초록이를 여기 걸어 바깥 구경도 시키고 비도 맞게 해야겠구나. 이 못이 여기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쓸모있는 못이야. 아저씨가 말하였습니다. 자,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쓸모있는 못이 되어서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언제나 쓸모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자, 자신은 어떨 때 내가 쓸모있는 못이 단지 한 번이라도 쓸모있는 못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초록이가 기뻐할 때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끼는 그런 행복을 선생님도 함께 느껴보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제목이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네, 아무리 쓸모없는 물건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좋게 쓰이고 매우 아주 쓸모있는 못이 아주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쓸모없게 여겨지던 나에게도 할 일이 생겨서 매우 행복해진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이 가끔씩 비 오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마음을 짐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신이 만약에 쓸모없는 못이라면 다른 못들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지 한번 짐작을 해봅시다.
아저씨가 밖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와 쓸모 있게 만들었을 때, 자,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생님도 길 가다 아주 예쁜데 이렇게 참 조금 깨어지거나 이런 모양의 물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저씨의 마음은 쓸모없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아마 착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에 나오는 쓸모없는 모세,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모 있는 못들이 쓸모없는 못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생각과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배려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분으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배려가 될 수가 없죠. 남의 타인의 생각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배려가 있을 때 모두 다 이 세상에는 쓸모 있고 모두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 오는 날 내가 초록이를 걸고 행복해 할 때와 관련하여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말해 봅시다. 선생님은 여러분도 초록이를 걸 때 나의 마음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뭔가에 도움이 되면 그때의 그 기분,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아, 이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일이 되는구나 하는 보람찬 일들을 많이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아주 가까운 예로 친구들을 도와준 거라든지 또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또는 부모님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작은 일들까지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거를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댓글을 보면서 주의 깊게 읽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의견 나누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즉 나라는 모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보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잘 이야기하여 봅시다.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그런 여러 까닭을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이번 단원에서는 이야기를 읽고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뒤에 보면은 61쪽에 61쪽 그리고 62쪽 정리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고 정리를 한 뒤에 사진으로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